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아일랜드의 원주민격인 켈트족과 켈트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그래서 문화 강국이 21세기를 리드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켈트 문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이 켈트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 좋은 영감, 좋은 소재를 발굴하실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일랜드와 보다 친숙해지라는 의미에서 아일랜드와 한국, 아일랜드인과 한국인의 유사점, 닮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우리 한국민족, 우리나라 국민이 이탈리아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라틴족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라틴족과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말고는 사실상 별로 유사점이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인은 켈트족인 아일랜드 민족과 가장 이렇게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기 민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뛰어나다고 믿는 이러한 그 애국심, 그리고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받은 민족이며 슬픈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그리고 실제로 강대국 곁에서 우리는 일본, 아일랜드는 영국, 이 강대국 곁에서 겪어온 순환의 역사, 이런 것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우리나라 민족과 아일랜드 민족은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5년 3월 24일 날 아일랜드 여자 대통령 메리 맥칼리스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화여자 대학에서 명예 법학 박사학위도 받았고 또 힐튼 호텔에서 우리나라 아일랜드와 관계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눌 기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메리 맥칼리스 대통령은 한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한국인과 아일랜드 국민이 아주 흡사한 점이 많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주 강인한 국민성, 강인한 국민성.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그리고 높은 교육열, 그리고 아주 부지런함, 이런 것이 닮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한국을 동양의 아일랜드, 아시아의 아일랜드라고 하죠. 이 메리 맥칼리스 대통령도 우리 한국인을 동양의 아일랜드인과 아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사이버 강좌를 통해서 15년 동안 매년 1000여 명씩 우리 전국 각지에 있는 대학생들이 제 수업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아일랜드를 배운 제 제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아리시를 만나면
아주 쉽게 친해지고 서로 정감, 호감을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순환의 역사라든지 무슨 감자, 대기근 사건 등 아일랜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이렇게 쉽게 친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우리 민족과 아일랜드 민족 간에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 이렇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부모에게서 자식이 여럿이 태어나도 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IQ도 다르고 EQ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70억 명의 사람들이 사는데 이들의 이 손의 이 지문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이 국민성, 한 나라의 기질을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하지만 아일랜드를 몸소 체험해 보지 못한 시청자들이 아일랜드를 보다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아일랜드와 친숙해지는 방법은 이런 위험성이 있지만 비교를 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좀 위험하고 하지만 제가 유사성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일랜드와 한국은 지리적으로 아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유럽 북서쪽에서 북서쪽으로 5천여 개의 섬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장 큰 섬이 그레이트 브리튼 섬, 영국.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섬이 이제 아일랜드 섬이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이 반도 국가란 말이야. 근데 하여튼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영국이나 아일랜드는 사면이 바다로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인 또 이제 국토 면적이 크지도 않죠. 아일랜드는 이제 남북 아일랜드가 합쳐서 우리 남한 면적의 한 85%가 됩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85%인데 그 중에서 이 남아일랜드가 87%, 그리고 북아일랜드가 17%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단위는 남아일랜드가 26개 카운티 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북아일랜드는 6개 주, 6개 카운티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제 반도 국가의 면이 있지만 섬나라라는 면에 있어서는 영국이나 아일랜드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다 섬나라, 해양 국가죠. 강대국 곁에 붙어 있는 그 섬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학 작품 같은 걸 읽다 보면 무슨 중국 문학, 러시아 문학, 미국, 캐나다 문학을 보면 땅덩어리가 우리보다 엄청 넓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일, 이 백그라운드, 배경 이런 것이 아주 광활하고 스케일이 좀 크다고 할까. 그런데 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이 지정학적 위치가 사람의 성격 또 국민성을 형성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 일본인도 겪어보고 영국인도 겪어보고 하면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좀 이렇게 편협되는 경향, 좀 이렇게 좀 성격이 좀 이렇게 왜소한 아주 이렇게 성격이 스케일이 아주 큰 그러지 이제 못한 면이 있죠.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비평가 매슈 아놀드는 영국 비평가죠. 영국인의 그 섬나라 근성
narrow mindedness, 아주 소심함, 째째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일랜드와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비슷해요. 강대국 옆에 붙어 있잖아요. 아일랜드는 영국 옆에, 또 우리는 이제 더하죠. 일본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뭐 이러죠. 강대국 곁에 이렇게 붙어 있다 보면 이렇게 이제 침략을 받는단 말이야. 힘이 약할 때. 그래서 이렇게 나쁜 점도 있고, 또 그것을 외교적, 또 경제적으로 잘 활용하면 그것을 장점으로 부각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강대국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순환의 역사를 겪었다는 점, 이것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강대국, 인접한 강대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36년 동안 받았죠. 그리고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 통치를 영국 왕 헨리 2세 때부터 1949년까지니까 750년 동안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식민 통치를 받게 된 그 단초 원인은 아일랜드 역사를 설명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국 역사를 보면 이제 1066년 아주 중요한 해죠. 프랑스의 노르만디 공국을 지배하던 윌리엄 공작이 이제 영국을 침략해 들어가서 영국 왕이 되는 사건이 노르만 정복이잖아요. 근데 아일랜드 땅에 이 노르만들이 정착하게 된 것은 영국의 노르만 정복 이순 후 100년 뒤에 116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아일랜드는 이렇게 여러 이제 군소 왕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웃 나라하고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왕권을 빼앗기게 된 이 더모트 맥모루라는 사람이 그 아일랜드인들에게는,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아주 역적이죠. 영국으로 도망을 가서 헨리 2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당시 영국의 펜브루크 지역의 그 백작이었던 스트롱보우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좀 이름이 깁니다. 리차드 피츠 길버트 드 클레어라는 이 백작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 스트롱보우가 아일랜드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왕권을 이제 찾아준 거죠. 이것이 이제 아일랜드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는 단초 역할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후에 아일랜드 역사를 본격적으로 다룰 때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순환의 역사와 이 한의 정서, 그리고 이 강한 국민성이 유사하다. 우리나라도 이 역사를 공부해보면 얼마나 그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까? 각가는 일본, 또 중국의 뭐 청나라 뭐 등등 많은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일랜드도 이제 로마의 침략은 받지 않았지만 후에 바이킹들의 침략, 그리고 노르만들의 침략,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 등 이 순환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효불굴의 저항정신, 그리고 은근과 끈기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와 한국은
아일랜드인과 한국인들은 가슴 속에 한을 품게 된 거죠. 한, 러멘테이션, 비트니스, 그리고 패배와 실패로 점철된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민족 정기를 잃지 않고 문화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지금까지 지켜온 것입니다. 제가 공부한 윌리엄 버틀러 예이스는 세계의 정신사는 피정복민족의 역사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도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하면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어. 쾌락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인생을 엉청망청 살겠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실패는 오히려 정신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거죠. 오늘날 아일랜드가 인도의 그러니까 세계의 인도, 유럽의 인도라고 자부하면서 자기들이 이런 문화적인 우수성, 정신문명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것은 이런 한의 역사와 무관치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시를 쓰고 합니다만 이 가슴 속에 맺힌 한 절규가 있어야 그것을 승화시킨 것이 예술 작품이니까 이렇게 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 조그맣게 낸 책도 책 제목이 순환 속에 피어난 문화의 향기, 아일랜드에 대해서 쓴 책이지만 부제를 순환 속에 피어난 문화의 향기라는 이 부제를 제가 달아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도 이렇게 남과 북으로 한국 전쟁을 겪고 지금까지 이 분단이 돼서 비극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1922년 영국과 아일랜드 전쟁의 결과로 이렇게 남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로 나뉘어서 북아일랜드는 현재도 영국에 이렇게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원했던 바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원했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강대국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비극의 역사를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겪어왔고 겪고 있다는 것, 이것이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강대국에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순환을 겪으면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 와중에도 이 경제적으로 도약을 해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국가로 부상했다는 점, 이것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지금까지 한 50년 흘렀나요? 50년이 아니고 한 70년 됐네요. 짧은 역사, 얼마 안 됐죠. 저 폐허 속에서 지금 경제조약을 이룬 것이. 아마 세계 여러 나라 역사를 살펴봐도 이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인 도약을 해서 OECD 국가에 편입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좌절하고 또 우리나라를 깎아내리고 이렇게 풀이죽고 하는데 저는 학생들에게도 그러고 그럽니다. 덜 프라이드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으라고. 우리 민족같이 이렇게 오뚜기처럼 매번 이렇게
외부 침략을 받으면서도 우뚝 서고 이 경제적인 도약, 비약을 한 나라가 우리나라와 아일랜드 말고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일랜드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세계인들이 일컬은 말이 켈틱 타이거, 켈트 호랑이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아일랜드 전체 그 GDP가 대략적으로 7만 7천 불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3만 불을 이제 넘었었죠. 그래서 아까 언급한 아일랜드의 메리 맥칼리스 대통령은 이 켈틱 타이거라는 자기들이 받은 그 호칭, 이것도 먼저 아시아의 4마리 용 얘기했죠.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 한 이 아시아의 타이거에서 이것이 온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번째는 앵글로 섹슨족 또는 여타의 게르만족처럼 이적, 이성적인 그러한 민족이라기보다는 아주 감성적이고 아주 정감적이고 다혈질적인 민족이 아주 민족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큰 사건이 생기면 얼마 전에 정은이 사건도 있었지만 막 그때는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법을 바꿔야 된다, 사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 막 들고 일어나. 근데 한 뭐 일주일, 한 열흘 지나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등 사그러들어.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한단 말이야. 악용한단 말이야. 자기들이 무슨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서 비난받아도 이거 뭐 열흘쯤 지나면 얼마 지나면 사그러질 거다. 냄비 근성이라고 하죠. 시쳇말로 그냥 확 끌어올랐다가 싹 사그러드는 거. 저가 아일랜드에 1년 체류하고 떠날 때도 저가 머물던 집주인이 막 현관에서 막 성수도 뿌려주고 막 허그도 하고 한주에 가면 프로페서 한 우리 연락하고 초대도 하고 막 그렇게 친하게 지내자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해도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왜 사회생활 할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누구 만나면 다음에 술 한잔 하자. 다음에 우리 식사 한번 하자. 그거 다 허풍이야. 뻥이야, 뻥. 그래서 저는 친구나 누가 야, 한 교수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다음에 술 한잔 하자. 아니야, 다음에 할 거 없어. 지금 사줘. 나 지금 시간 많어. 지금 술 먹어. 지금 밥 먹어.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누가 술 먹자, 밥 먹자 다음에 하면 아니야, 다음 아니야. 지금 하자. 지금 밥 먹자. 지금 술 먹자. 그러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적, 이성적이 아니고 감성적, 정감적이라는 것은 먼저 시간에 켈트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많이 충분히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문학적으로, 문학이라는 것은, 예술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감성이 이제 풍부해야, EQ가 높아야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유사하다. 그리고 이 교육열, 우리 한국 사람 교육열, 대학 진학률 얼마나 높아. 우리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룬 것도 면적도 좁고 그리고 인구도 이렇게 얼마 안 되고 뭐 부전 자원도 없고 이게 다 저는 우리의 높은 교육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미국에 아이리시가 한 5천만 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대 아이리시 혈통의 대통령이 46명 중에 17명이 배출되었다고 하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들 다음으로 아주 막강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들의 이 교육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래서 1845년 이 감자 대기근 때 100만 명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갔는데 그들이 그 이민사회에서 아주 우리 한국 민족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해서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아이리시들이 아주 떳떳하게 우뚝 서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9번째는 음주, 술 먹는 거 좋아하잖아. 기네스 맥주 여러분 알잖아요. 아일랜드 사람 아주 술 좋아합니다. 이 드링킹. 윌리엄 버틀러 예이스의 드링킹송이라는 그 시도 있는데 술 좋아하는 거, 또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좋아하는 거, 가물을 좋아하는 거, 이거 나중에 펀문화를 다룰 때 설명했지만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절을 중시하고 노인을 아주 공경하는 대가족제도의 전통. 물론 우리가 핵가족화되고 이렇게 가정이 해체되고 분열되면서 뭐 그런 경향은 많이 아일랜드나 우리나 지금 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 뿌리, 근원, 이런 전통과 예의를 중시하는 이런 면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로는 민족적인 순수성, 또 애국심. 우리는 이렇게 서로 분열되고 흩어지고 서로 이렇게 적대시하고 뭐 이런 면도 이념 집단 간에 정치 집단 간에 뭐 이 사회 계층 간에 이런 점이 있지만 위기가 닥쳤다 하면 우리 IMF 왔을 때 그러잖아요. 아주 똘똘 뭉친다고 하는 이런 아주 단결심, 어려움에서 더 똘똘 뭉치고 아주 이렇게 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조국, 모국을 지켜내려는 이 애국심, 그것은 두 나라 사이에 아주 흡사한 점이 많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타인이나 이방인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하스피탈리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켈트족이 이렇게 아일랜드 사이에 정착할 때 가지고 온 법이 브레언법이라고 했죠. 이 법에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아주 명시가 되어 있는 거야. 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족의 구성원은 미성년자, 광인, 미친 사람, 노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방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따뜻함을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의 소, 농경지만을 중요시하는 그 에고이스틱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비평을 받아 마땅하다. 이게 아주 법에 17세기까지 지속된 브레언법에 명시되어 있단 말이지. 남에게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어라는 점이 법에 명시된 그런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정감정이야, 적이 많아. 요즘은 물론 살기가 힘들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민족처럼 정이 많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우리나라처럼 어둡고 슬픈 과거를 지닌 나라이자 약함과 강인함, 순종과 저항정신을 동시에 지닌 모순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가톨릭과 신교, 아일랜드와 영어, 독립과 통합사회에서 방황해온 양면성을 지닌 나라가 바로 아일랜드인 것입니다. 오늘은 아일랜드와 한국 그리고 아일랜드인과 한국인의 유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